송관을 앞둔 한 육사생도가 주말에 외박을 나갔다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 육군사관학교는 이 생도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고요. 육사생도는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겁니다. 법원은 1심, 2심 모두 육사생도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육사 측은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다시 한번 육사의 규칙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 이 육사생도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분 직접 연결해서 입장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해 보시죠. 법률구조공단 김정선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온 재판 결과가 2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육사생도는 아직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거고요.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퇴학 처분이 나온 지 1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예. 그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제 사실 외부와 연락을 끊고 좀 조용히 지내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판결이 나오면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상고한다는 뉴스가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실망도 크고 사실 본인이 잘못한 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비해서 육사 측에서 지나치게 가혹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 끊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겠네요. 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와는 약혼을 한 사이였다고요? 약혼까지 한 거는 아니고요. 집안에서 다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관계로서 이제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고 있었고 그 육사 이제 4학년 2학기 축제 때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육사 내에서 훈육관도 잘 아는 그런 정도의 여자친구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약혼자였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약혼까지 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네, 다들 집안이 인정하는 결혼 상대자 이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예. 제가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자초지종을 조금만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 거죠? 그것을 누가 제보를 한 겁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육사생들은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외박을 나오죠. 외출 외박을 나오는데 집이 지방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 집에 이제 3층 옥탑방을 하나 주말에 쉴 수도 있고 그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방을 하나 얻어줬는데 주말에 외박을 나와서 이제 본인의 집이죠. 이를테면 기에 출입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육사 정보고를 입은 생도가 여자친구와 출입을 한다는 이런 이제 제보를 누군가가 했던 거죠. 육사 정복을 입은 사람이 어떤 원룸 같은 곳에 여자친구와 함께 들어가더라라는 걸 그 제보자는 누군지 안 밝혀진 거고요. 그렇죠. 익명으로 제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제보의 순수성이라든가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의심이 가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 안에서 벌어지거나 그런 일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이게 영예고 그리고 이게 또 자기 집입니다. 무슨 흉가도 아니고. 혹시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있었다고 전혀 하거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였다든지 여자친구에게 아닙니다. 폭행을 했다든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그럼 오로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 사실이 퇴학 이후의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퇴학을 이제 퇴학 사유로서 양심보고 불이행이니 이런 식의 양심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학칙 위반 사실을 양심에 따라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것도 징계 사유로서 주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징계 사유로서 삼고 있는 거는 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이거죠. 그러니까 육사 규정 중에 동침 성관계 이런 걸 해서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생도 생활 예규에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은 그냥 무조건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행위 이렇게 전제로 하면서 이제 성관계,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거를 하나의 이제 예시로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행위를 이제 성군기 위반 행위로 처벌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 예시 하나로 성관계가 들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성관계 자체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제 그 학칙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1심 판결이 이제 위헌적 요소가 있다. 도덕적 한계를 넘지 않는 성관계까지 규제하는 건 과잉금지로서 이제 헌법상의 그 여러 가지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러한 이제 위헌성이 있다라고 판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1심, 2심 모두 이제 육사생도가 승소를 한 건데 그런데 육사 측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적발이 안 됐으면 할 수 없지만 적발이 되고 사회적 무리까지 빚지 않았느냐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그런 경우는 징계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육사의 품위를 훼손시켰다. 이런 이유도 덧붙여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육사 측에서는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어떻든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성관계 자체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그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어떻든 이 주장 중에는 이제 그 육사 측에서는 그 어떤 내밀한 어떤 그런 성관계를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걸 이제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 이제 통제 대상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걸 전제로 하면서 이제 그게 일단 외부로 노출이 되면 그렇다면 그거는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그 주장으로 조금 1심과는 다르게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적발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부분이 좀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적발이 안 되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제 육사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뭐 육사 생도로서의 자긍심이라든가 명예심을 고취하는 어떤 그러한 요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적발이 안 돼서 퇴학을 안 당하는데 뭐 본인만 만약에 적발이 돼서 어떤 시기든 노출이 돼서 그게 퇴학 처분까지 당한다고 하면은 누가 그거를 수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발되지 않은 사람들도 자긍심이 생길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발이 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으면서 결국은 지금 이 있는 규정 자체가 시대적 흐름과 동떨어진 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육사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적 만든 규정인가요? 이 규정 자체는 언제 때 만들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오진 않았고 다만 이제 삼금제도라는 것 중에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삼금이면 결혼, 금주, 금연, 금연 요 세 가지. 그 중에서 이제 그 삼금제도가 도입이 된 게 아마 51년도 경에 1951년이요. 네네. 그때 육사가 이제 정규 4년제로 되면서 그 이제 미 육사 있죠. 육군사관학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에 이제 그 상금제도를 이렇게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 그대로 이제 그 가지고 온 거군요. 가지고 온 것이고 아마 이제 남녀간의 성관계 금지 규정도 뭐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규정이 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큰 틀은 삼금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금혼이 있기 때문에 파생해서 성관계 동침 금지도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누구나 아마 들어도 그 이상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낙태가 불법으로 돼 있긴 하지만 낙태가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 일반인들에게 그 자유로운 성관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육사 생도들의 경우에도 이게 이번 판결의 취지가 그 모든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도덕적 한계를 문제 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오늘 육사가 안 나왔습니다. 육사 측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드립니다만 정복을 입고 미혼의 육사생도가 미혼 여성과 함께 뭐 이런 곳을 출입을 했다. 집을 들어갔다. 이 자체가 품위를 손상시킨 건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론하시겠어요? 육사생도가 정복을 입고 자기
자기 집에 이게 유흥가가 아닌 예.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예. 예, 자기 집에 여자친구와 그 출입을 했다. 근데 이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게 조선시대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 어떤 성관념에 비추어 볼 때 그 누구도 이걸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품위 손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윤리적으로 비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이를테면은 이제 뭐 성폭력이라든가 뭐 그 어떤 그 관계가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막 간통이라든가 이를테면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거를 했을 때 품위가 손상이 되는 거지. 단순히 여자친구와 정말 특히 집안에서도 인정하는 결혼까지 전제로 진작에 사귄 여자친구와 어쨌든 자기가 얻은 그러한 집에 출입을 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퇴학 처분을 받을 만큼 이것이 과잉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육사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럼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1심과 2심에서 나온 그 판결 기조가 대법원 가서도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바뀌지 않는다면 그 후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 중이십니까? 일단은 지금 그 육사로 복귀하는 것이 당사자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좀 복귀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까지 거론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장기화되고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고를 해서 대법원 판결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앞으로 때문에, 더 소요가 되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할지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의 인생에 아주 막대한 이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손해배상 문제도 불거질 수가 있죠. 인생이 지금 사실은 좀 굉장히 꼬였네요. 굉장히 엉망이 돼버렸네요. 실타래가. 굉장히 중대장까지 하고 표창장도 받고 굉장히 성실하고 집안에서도 아주 훌륭한 아들인데 이게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집안도 아닙니다. 아주 모범적인 이 문제가 아니라면은 동기생이나 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이게 훈육관이 쓴 소견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생도인데 이 문제로 지금 참 장래가 불투명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3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